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등 대안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과 대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최대 화두, 최대 과제 입니다. 우리나라 현안에서는 지금 1위의 문제이죠.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금융권과 부동산이 결탁을 맺어서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단지 한 동을 전체를 다 사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부동산 폭등의 뒤 배후는 바로 이 금융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부동산 사모펀드가 한국의 저출산 그리고 청년들이 실업 상태로 가는 이런 포기 세대, 삼포 세대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폭등 문제는 있죠. 그 문제 중에서 대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죠? 금융권과 부동산 사모펀드가 결탁을 한 그 추미애 장관이 맞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로맨스가 일어나고 있다. 강남의 한 동을 통째로 사들여서 부동산 사모펀드가 그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죠. 사모펀드에 펀딩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값을 올려가지고 아마 차익을 사모펀드는 차익을 원하는 거죠. 사모펀드나 모든 펀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거 돈 벌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권과 부동산의 결탁을 끊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의 추락 문제, 삼포 세대 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60년 인구 반토막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요. 2060년이 되면 인구가 반토막이 되는데 왜 집 수요만은 지금 이렇게 폭등할까요? 그죠? 지금 이미 이 인구 감소가 2030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여러 보도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 값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에서 20배로 올려놓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평준화가 되면서 부동산 값이 20분의 1로 떨어지면 국민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때 이 부동산 사모펀드는 나 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가겠죠. 그 해결은 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 말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는 대단한 거죠. 찬사를 보냅니다. 이거 정부에서 모르는 일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고 부동산 문제에 거시적으로 보려면은 이제 인구 반토막이 나는데 왜 집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거나 지금 세종시로 이사를 가거나 왜 이런 짓까지 다 해야 될까요? 세종시로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이 가까운 시간에 다른 나라는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그저 화성의 점령지, 화성 점령,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고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크리스퍼 이렇게 해서 유전자 편집 과일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신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동산을 잡고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엉뚱한 데 신경 쓰기 때문에, 그죠?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인구, 연구, 그 다음에 그죠? 노동력, 이렇게 헛발질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맞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동산 급등은, 만약에 반토막이 이제 난다고 실제로 반토막이 나게 되면 인구 반토막 이퀄 집값 반토막 또는 집 수요 반토막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의 수학 논리 이론 합리적이고 아주 이론적인 이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60년에 더군다나 다른 나라는 반토막이 안 나요. 다른 나라는 인구 출산율이 우리나라처럼 0.9%, 0.89까지 내려간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1.9, 1.8, 2.1 대부분 인구가 그죠? 줄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강남 아파트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의 대출금은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줬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권에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벌고, 돈 놓고 돈 따먹기, 죄송합니다만은, 당연한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게, 금융권은 돈 안 벌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을 정신적인, 그죠? 자괴감을 들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당신은 뭐 해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 여러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는 이런 거라고 하겠죠. 아무튼 새마을 금고중앙회는 이 100억 원을 우선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다 대출을 해준 거죠. 420억 원의 통째로 아파트를 그죠? 삼성 월드타워를 사들였는데 빠른 회수 조치를 얼른 하겠다고 그랬어요. 뜨거 하면서 그 이유는 이게 조금은 불법일 수 있고 이게 지금 부동산 폭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다라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노린 이런 대출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런데 제재가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법적인 그죠 미흡한 점들이 많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사모펀드도 업종에 이런 대출을 적용받을 때에 규제를 받아야 되고 금융하고 금융권과 부동산의 결탁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미래 예측은요. 2030년 이후에는 빈부격차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지만 2030년 이후가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오고 우선은 이 추출, extraction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가면서 지금까지 석유 추출, 그죠? 쌀도 밥도 전부 땅에서 추출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밀 발효 기술, 정밀 발효육, 세포 배양육 해서 고기를 공장에서 바이오 리액터에서 뭉실뭉실 그죠? 미생물을 키워요. 그래서 농축산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가정에서 농축산업을 하게 돼요. 지금 누구나 가정에서 누구나 하는 산 사람이 언론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처럼 세상이 바뀐다 이거죠. 누구나 축산도 하고 농업도 가정에서 합니다. 이런 생성의 시대가 2030년이 오면은 미국에서는 월 25만 원의 생활비. 지금 우리 아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보면은 생활비가 그죠? 거의 7, 800만 원 들어가요. 25만 원까지 내려가겠다라는 Rethink X 지금 토니 세바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AI 뉴스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토니 세바하고 예, 농축산 산업의 소멸 또는 뭐 생승의 시대 이렇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요. 그래서 부자들의 돈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부 또는 공헌이라는 이유로 사회공헌 또는 공유하자라는 이유로 그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어 쓰는 게 미래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복지국가들이 지금 이미 저 북구 유럽에서 복지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세금을 많이 매기고 사회복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를 떼어놓아야 한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부동산과 사모펀드 결합 이런 것들을 어떤 수로든지 우리는 좀 막아야 됩니다. 규제를 만들어서 막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SNS들이 더욱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누가 사실 배후에서 이렇게 부동산 값을 올리지? 강남에 있는 그 아줌마 부대인가? 아줌마 부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 한두 채 사는데, 그죠? 이것은 450억을 주고 한 동을 전체를 사는 아파트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뻔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말을 못했고요. 이제는 SNS가 발달하여 밤에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거일 것이다 라고 올린 거죠. 이제 이런 SNS의 이런 활동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사모펀드가 상호펀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여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걸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위 문제가 그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린 거죠. 인구 반토막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인구 반토막, 집수요 반토막 상관관계를 KDI나 통계청이나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누구를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집이 필요합니까? 10년 후부터 인구가 급감하는데, 그죠? 그렇게 돼서 급감해서 2060년이 되면 40년 후가 되면은 아이고 인구의 절반이에요. 2,800만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집을 이렇게 지금 많이 지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다른 데 쓰죠. 그 세금, 집 짓는 그 돈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요. 그죠? 나노 바이오에다가 얼마나 큰 산업들이 많습니까? 지금 AR, VR부터 시작해서 IoT 너무 많습니다. 주로 AI 산업들이죠. 이런 산업에 AI 산업 하겠다면 그냥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시장 안정을 찾아주세요라고 제가 하고 해보니까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전 동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인구 반토막인데 왜 집 수요도 반토막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에게 논리, 그죠? 이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뒤에 배후가 있다. 누군가 떼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권이 아닌가. 사전 동의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부터 왜 지금 인구 반토막 세상이 오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지금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22일 배포한 자료입니다. 4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학령 인구, 현역, 그죠? 입영 대상자 등이 절반으로 펑펑펑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 학령 인구만 봐도요, 너무나, 그죠? 지금 만약 2020년에, 이렇게 10,000명 단위거든요. 10,000, 100,000, 100,000, 10,000, 3,700만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가 3,700만에서
1,400만으로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2060년이 되면. 학령 인구는요, 지금 7만, 10만, 100만이죠. 780만인데 268만으로 떨어져요. 예? 268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죠, 뭐, 3분의 1로 떨어지면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20, 30년 후가 되면 절반의 대학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반의 대학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는요, 4.5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출산율, 우리나라가 지금 0.92인데 0.89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아닌 홍콩이, 그죠? 0.9. 그러다가 홍콩도 좀 지금 1 이상으로 좀 올라갔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그죠? 2.1 정도를 유지를 해요. 한경연은 2060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고, 그 다음에 폐교, 그죠? 6,569개가 폐교한다. 절반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는 뭐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며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10년간 21%씩 증가해서 총 209조, 그죠? 200조 원에 달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출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외국에서 알게 되면 한국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소비해줄, 그죠? 인구도 없고, 생산 가능 인구도 없고, 더구나 구매자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왜 투자를 하러 오겠습니까? 저기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대국 인도로 가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니 나무아비 다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원인을 이렇게 간다. 그러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 부동산 폭등은 서울 사람 또는 뭐 부자들이 서울 와서 땅을 사고 개개인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욕을 하고 눈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를 하게 돈을 대주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게 금융권이죠. 금융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이런 국가들처럼 양육비도 늘려야 하고 뭐도 늘려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인구 문제요.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집이 비싸서 집을 그죠? 뭐 자기가 정착할 수 없다는 거죠. 전세로 돌아다니니까 월세로 전세로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집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20배로 비싸요. 집값이 대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 비싸다. 교육비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국에서는 교육은 거의 무료예요. 대학교도 거의 무료예요. 유럽 쪽에 그렇죠. 거의 무료예요. 자국 국가 국민들에게는 대학교까지 거의 무료로 보내줘요. 그래도 출산이 높아지지 않아요. 여성이 자기의 일거리를 찾거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아이를 많이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인데 우리나라는 집값 높죠. 거기에다가 교육비 높죠. 그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야지 출산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귀족노조 때문에 부동산의 사모펀드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고 그죠? 폭등의 이유 중에 하나 또는 뭐 세상의 불평불만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귀족노조다. 저희는 노조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제조업이 사라진대요. 제조업이 사라지면 노조가 당연히 사라지죠. 서비스에서 뭐 노조가 그죠? 서비스는 수시로 사람들을 갈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지 이렇게 기회가 온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OECD 저출산 지출 이런 거를 보면은 저출산이 그죠? 한국에 보면은 저출산은 굉장히 지금 낮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그리스 현금 보조가 굉장히 낮다 이런 소리예요. 현금 보조가 낮아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캐나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지출에 현금 보조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고 OECD 유아 국공립 지원율 이렇게 해서 유아 국공립에서 그죠 무료로 아이들을 키워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요. 다른 나라보다 지금 한국이 저 밑에 있죠. 0.8 그죠? 1이 모자라는 거죠. 0.9 정도에 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프랑스는 거의 2에 가깝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그죠? 굉장히 출산율이 좋다. 이런 나라에서도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것은 지금 현재 월드뱅크 합계 출산율을 이용한 거고 여기 보면은 이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중국 보세요. 지금 현재 2017년 경우에 요 녹색 가까운 파란색이죠.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그죠 날아가는 거죠. 유럽에서는 2100년에 절반이 된다. 인구 절반이 된 나라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본을 보시면 압니다. 일본의 인구가 지금 2100년이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1억 2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5천만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젊은 층이 그리고 이민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요. 나이제리아가 2위국이 됩니다. 2위국. 인도 1위, 나이제리아가 2위국. 그 다음에 3위가 중국이 됩니다. 인구 이퀄 국력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세진다 이런 거고 이것은 The Lancet에서 나온 거고 BBC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현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fewer children 더 적은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래서 글로벌 퍼틸리티 레이트 해가지고 1950년에 5명 가까이 낳던 아이들을 대부분 2명 이하로 2050년이 되면은 대부분 그죠 1.5명 정도 2100년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제 인구 감소는 2.1 출산율 2.1 이하로 되면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서 2100년이 되면 지구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100년에 한국 등 인구 반토막 국가가 23개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신생아 출산이 크게 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구 반토막 국가 23개 국가 중에 당연하게 한국 들어가죠. 한국 들어가고 출산율은 왜 떨어질까라고 여기 보면은 불임 또는 정자 수가 감소한다. 환경오염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몸에 환경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은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1번 교육시키는데 너무 힘들다.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못 사요.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집을 못 사면 아이를 낑낑 업고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한국은 2100년에 2600만 정도만 남습니다. 일본은 5300만 정도만 남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입이 딱 벌어지는 숫자다라고 모레이 소장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연구를 했어요. 랜셋에서 연구를 한 건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민이죠, 이민. 그런데 2100년 정도 또는 2060년대에서 한국의 인구가 절반이 되면 어느 나라 인구든지 절반이 돼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프리카 이외의 나라에서는 절반이 되면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이민을 받으려고 해서 한국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다. 뭐 풍경이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BBC는 인구의 멸종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모레이 소장이 예, 랜셋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좀 높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그렇지만은 높아지지 않더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1.3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세기 안에 인구 멸종이 올 것이다. 이걸 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는 우선 아이들을 계속해서 많이 낳고요. 30억 명으로 지금 3배, 지금보다 3배로 팽창하여서 결국은 인구 대국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 자체가 30억 명이면은 최대 인구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이제리아가 8억 명이 되면서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거. 인구 반토막이 집 수요 반토막으로 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인구 반토막은 집 수요 반토막이에요. 당연하게. 그런데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면은 집 수요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나요. 왜? 고령 인구는 40평에 살지 못해요. 고령 인구는 한 10년간 어디로 들어가요? 너싱홈으로 들어가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0.5평에서 살아요. 그렇게 많은 고령 인구가 나타났는데 그 고령 인구들이 뭐 일반인들이 살던 이 집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자꾸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강북 발전이나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이런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한국의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부터는 당연하게, 부동산도, 부동산의 수요도 급감하고, 수요가 급감하면 값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내서 금융권과 이제는 알아냈죠. 우리가 눈치를 챘어요. 금융권과 부동산의 귀재들이 결탁하여 손을 잡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들만의 돈을 뭐 강남의 아줌마가 투자를 해서 벌어봤자 한두 개 또는 세 채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금융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오늘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